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오늘 지금 추천드린 종목은 철강주의 대표격인 현대제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자동차용 냉형 강판 내지는 건설용, 조선용 다양하게 철판을 특수용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는 철강주의 대표 주자라 볼 수 있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은 포스코 다음이죠. 시총이 지금 7조 6천억 정도 가고 있고, 지금 그 가치주들, 그다음 구경제 시크니컬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한두 달 동안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 선두 주자로서 실제로 주가도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말이 되게 많았다가 그 2월달, 3월달에 이제 미국 성장주들이 꺾였죠. 그게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오면서 성장주에 조금 워낙 많이 갔던 성장주가 쉴 때다, 이렇게 되고 이제 오히려 S&P 500 종목이라든지 정통주들이 좀 반등을 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예전에 이제 강조했던 러스트벨트 제조업체들을 좀 많이 자국 쪽에 살리는 정책을 쓰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런 관련주, 미국이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내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자국 사업을 좀 키우고 있어요. 요새 보시면 아마존이 아니고 이제 중국이 아마존을 할 수 있는 그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마인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호평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알리바바라든지 뭐 텐센트 같은 중국발 그 빅테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제 미국 쪽 상장 업체에서 많이 퇴출이 되고, 실제로 바이든이 대놓고 퇴출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너무 견제를 심하게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는 이제 약간 불확실성의 아이콘이었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약간 럭비공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바이든은 꾸준하게 자기 스타일을 고수를 하면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해요. 잘 안 바꿔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프리딕티블 하면서 예측 가능은 한데 그 강도가 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중국이야 너 그거 딱 있어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 미중 패권 전쟁을 알고 있었지만 살짝 쉼도 없이, 보통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한 100일 정도 허니문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같은 케이스도 2016년 11월 달에 그 취임을 하고 2017년 1년 동안 장이 좋았어요. 글로벌 뉴스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달러 역세 만들고 뭐 중국도 좋고 우리나라 좋고 되게 좋았는데 그 분위기를 본 거죠. 근데 바이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인프라 풀고 자기 자국내 기업 키우고, 야 동맹 가입하라 그러고, 중국은 야 너 나쁜 놈 가만히 있어 계속 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도강양례라 해서 오케이 미국이 자 그러지 마,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피해치를 쓰는 반면에 또 자존심은 꺾지 않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내수를 키우고, 아까 말했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퇴출되다 보니까 좀 안아주는 게 아니라 또 보면 자국내 키우기 위해서는 워낙 빅테크가 커버려서 MS를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국에 있던 전통 사업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는 차원에서 걔를 견제를 하고, 약간 뭐 기업 길들이기일 수도 있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보면 뭐 1960년, 70년 뭐 박정희 때 시절처럼 좀 강하게 하고 다른 쪽에 MS를 주기 위한 건지 몰라도 그렇게 빅테크를 막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프라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들이 지금 워낙 좋고, 중국의 어떤 우리 MS를 키우고 있는 원래 이제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죠. 특히 철강 가격 같은 케이스는 중국에서는 원자재나 농산물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사고 팔고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이 팍팍 움직이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지나서 보복 소비가 나오고 글로벌적으로 중국이 인프라를 키우고 내수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원자재라든지 농산물 같은 선물이 지금 사상 최고가, 원자재 이제 건설 관리 이런 것들은 10년 내 최고가, 12년 내 최고가 막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현대제철 말씀드렸던 철강주 이런 국영제 굴뚝주들도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주가는 어떤 섹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현대제철이 지금 좋은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딱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고요.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현대제철이 사실 되게 좋았던 황금기 골든 에이지는 언제였냐?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죠.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현대제철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 2000년도 우리나라 이제 IMF 겪고 주가 많이 빠졌었죠. 빠지고 2001년 뭐 미국 테러 터지고 2002년, 2003년에 뭐 카드 사태 터지고
2004년부터 사실 정기식 펀드가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실은 3년 4년 동안 장기 추세, 특히 중국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중국 수혜주라 그래서 철강, 조선, 화학, 기계, 토목 이런 것들이 워낙 올랐던 시기인데 현대해철이 그때 만 원이 안 됐죠. 이때 주가가 뭐 9,000원, 만 원, 8,000원 이럴 때거든요. 2004년에. 그때 그러다가 2007년, 8년 이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주가가 10만 원을 찍어버립니다. 뭐 그 1배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도 1배로 올랐어요. 자, 그러다가 서프라임 터져서 주가가 다시 뭐 반에 반토막이 났고 2만 원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2009년 10년에 살짝 다시 이제 양적 완화시키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랬죠.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좋아진 줄 알았죠. 그때 다시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화학 그때 칠공주라 해서 뭐 그때 관련주도 기억나시죠? LG화학부터 호텔신라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았는데 조선도 좋았고요. 다시 살아나는 데서 주가가 그때 돈이 몰렸죠. 이때는 다 좋았지만 이때는 좋은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더 올랐습니다. 그 14만 원까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프라임이 너무 컸던 거죠. 2011년 하반기 때 유럽 피그스 위기, 유럽이 그 큰 유럽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 잃어버린 그 10년이죠. 그 가치주 워낙 싸고 공장 팔아도 청산 팔아도 이 밸류는 충분히 된다고 말했던 가치주들, 공장 굴뚝주들이 아주 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20년 코로나 때까지 주가는 계속 빠져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가치주 투자를 했던 가치주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퇴출이 됩니다. 많이 퇴출이 돼요. PBR이 0.2, 0.5, 0.5를 허도록 하고요. 0.3, 0.2도 많았는데 주가가 올라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결국은 금리를 초저금리를 낮추면서 상장주라든지 뭐 바이오 같은 것만 출렁출렁 뛰고 정통적으로 했던 가치주는 이 암흑의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늘고 작년에 물론 성장주보다 못했지만 바닥에서 탈피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오히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이 흐름 상당히 그래도 터지면서 오히려 성장주가 안 좋을 때 이 가치주가 불을 뿜고 있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미국, 중국 기준으로 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책을 힘입어서 자 그럼 이게 계속 할까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추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요. 얼마까지 가느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적이 지금 워낙 좋게 나왔는데 얼마까지 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대해철이 1년 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8조, 뭐 20조 왔다 갔다 했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년 기준 1조가 뭐 많이 나왔죠. 예전에 되게 좋았을 때도 1조가 안 나왔어요. 현대해철은. 근데 이게 14, 15년도도 사실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문제는 딱 빠지면 그 이제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공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들, 영업외적인 손실도 있다 보니까 순이익 자체는 20년에 4천억 정도 손실이 난 적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2000년에 결국 적지 않아 면했지만 그 2000년의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되는 730억 상당히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2021년에 추정치를 보세요. 와 이게 730억짜리가 1조 4천억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다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추정치 1분기, 2분기 나와 있는데 1분기가 3천억 정도 영업이익, 2분기가 4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4조에서 5조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구경제에 대해서 고용을 살리며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편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레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보고 이게 신한금투에서 레포트인데요.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간이 아니고 분기 실적입니다. 얼마나 나왔길래? 자, 1분기 실적이 매출액 4.9조에 아까 예상치보다 더 나왔죠. 4.9조에 영업이익에 3천억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작년에 730억인데 올해는 1분기 영업이익만 3,040억 정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간이익의 4.2배를 1분기 동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안 올라서 없죠. 야 올해는 뭔가 다른가 보다. 야 정말 빌빌거리더니만 올해는 정말 달라졌구나 네가. 사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적 비수기와 노조 파업이 사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워낙 힘든 시기다 보니까 회사와 이제 노조의 어떤 파업은
마찰들은 꾸준히 있을 거라 보고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스테에 대한 기본적인 고충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로와 전기로 각각 4만에서 10만 톤이 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재로 이런 철강 가격이 판가만 인상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가격 영향을 많이 주는데 중국이 한 몇 년, 15년 이후 계속 이제 공급이 초과가 되다 보니까 긴축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뭐 늘린다 할 수 없지만 꾸준하게 이제 매출 눌렀던 것들이 많이 풀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 인상도 되고 실제로 매출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얼마나 보고 있느냐? 이제 8만 원 보고 있죠. 8만 원.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뭐 얼마냐 하면 지금 뭐 5만 7천 원인데 사실 이 종목을 8만 원까지 본다는 거는 레포트 기준 증권사 치고는 상당히 많이 높게 봅니다. 뭐 사실 저도 그 정도 봐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봐도 2015년에 좋았던 8만 원 정도까지 저는 봐야 된다 봐요. 2018년 이때는 살짝 페이크였죠. 저도 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까지는 아주 고려를 하고 1분기는 곧 나왔고 되게 좋고 이게 2분기까지 가서 2분기 실적은 7, 8월 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때까지 주가를 보되 한 3, 4개월, 한 3, 4개월 더 봐서 지금 여기서부터 5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수익률은 최소한 50에서 60%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짝 빠질 수는 있겠어요. 네, 며칠 계속 올랐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한 5만 4천 원, 5천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